호칭어는요, 이거 부르는 말입니다. 부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칭어는 뭐냐면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켜 칭하는 말이에요. 가리킬 지자예요. 그러면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앞에 있어서 그 상대를 부른다. 그러면 그것은 호칭어죠. 맞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앞에 계세요. 아버지,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으면 그때의 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호칭어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앞에 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어제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 아버지께서 할 때 그 아버지는요,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칭어. 이렇게 동일한 말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호칭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칭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칭어와 지칭어가 또 구별되는 경우, 아예 좀 달리 구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칭어와 지칭어의 일단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호칭어, 지칭어. 개념 잡으셨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와 관련해서 그 예를 밑에 답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적절한지 아닌지,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화 1을 보겠습니다. 어른이 자네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 청년이 네, 선친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는 거냐면 선친이란 말은요,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자,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말이죠.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말이죠. 선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답지에서 대화 1에서 청년은 선친 대신 가친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해야 해요. 가친을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화 1의 상황은 아버님이 앞에 계셔서 그 아버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을 가리키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칭어로 이 선친 아니라 가친을 써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화인데요. 아내가 선희 아빠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구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현재 표준화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법에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말 말고 여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번 답지 대화 2에서 아내는 선희 아빠 대신 여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니죠. 왜냐? 이것도 맞는 거니까. 이것도 맞지만 그죠? 여러분 호칭어 지칭어 관련해서 우리 연기교재에 이렇게 문제 요소로 사용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연기교재에서 연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교재에 있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이 아빠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아들이랑 그 다음에 아버지랑 그 다음에 며느리랑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진지 많이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그래 아범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갑자기 며느리가 아빠 이 반찬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쓰인 이 아빠는 적절한 쓰임이 아니에요. 그죠?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계신 상황에서 남편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죠? 며느리에게 사실 아빠 저기 따로 계십니다. 근데 이 시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아빠라고만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자, 대화 3에서 형수는 삼촌 대신 도련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번 대화 3을 보면 형수가 삼촌,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네, 잘 돼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형수에게도 삼촌이 따로 계시지 않을까요? 즉 아버지의 형제 따로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동생한테 삼촌이라고 했죠. 사실 시동생은 형수의 삼촌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 형수께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아들, 딸의 삼촌이지 형수의 삼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삼촌이라는 것도요. 이게 적절한 호칭어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삼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호칭어죠. 그렇다면 삼촌 대신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도련님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대화사에서 손님은 저희 대신 우리라는 지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이게 저희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는 자 이거는 낮춤말인데 어떤 말을 낮춘 거냐면 우리를 낮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건 복수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복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희를 이렇게 썼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전체 그 모든 사람을 낮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러면 저희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이 이 말 하나로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건 적절한 사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왜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다 낮춰버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고치는 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화 5에서 부하 직원은 빙장어른 대신 장인어른이라는 지칭을 사용해야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 5를 보시면요. 부장님 제 빙장어른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거 말 잘못한 거예요. 직장 상사 그래? 자네 빙장어른의 당선을 축하하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빙장어른을 직접 앞에 모시고 그 빙장어른을 부르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빙장어른이라는 말은 다 지칭어예요.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인데 빙장어른은 남의 장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하 직원이 부장님 제 빙장어른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이렇게 당선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장인께서 지금 당선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의 장인을 타는 그런 빙장어른이란 말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장님 제 장인어른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자 부하 직원의 장인이니까 남의 장인어른 맞죠? 이렇게 남의 장인어른일 때는 빙장어른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자네 빙장어른의 당선을 축하하네라고 말한 건 적절합니다. 그래서 5번 맞지요.